10월 15일 앞선 주식시장입니다. 미증시가 무협상에 대한 상승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계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1단계 협상 이제 서명 직전에 무협상을 좀 추가로 해야 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래 이제 17일 안으로 이제 서명을 하면서 1단계 무협상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시간을 좀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탄핵 이슈가 좀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중국 쪽에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슈들이 나왔고 스티븐 무르시 장관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12월 관세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무협상에 또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힘싸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뉴스 이슈를 통해서 17일 안으로 정말 서명이 되거나 아니면 연장이 서명이 안 되고 추가적인 이 무협상 이 논의가 나온다면은 아마 11월까지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월까지 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17일 안으로 서명이 돼서 1단계 그리고 시진핑이랑 진짜 트럼프랑 만나서 2단계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추가적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아시는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관련된 반사이익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국 관련 화천기계는 거의 하한가에 도달했고 시간대로 좀 올랐지만요 하단가에 도달했고 반사이익 관련된 여권 테마주들 그리고 야권 테마주들에 대한 종목까지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며 아마 조국 후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지지율까지 3위였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총선, 후년에 이제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안희정, 이재명, 조국 이런 식으로 여권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추가적인 새 인물이 필요하다. 지금 유시민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유시민이 원래는 정계에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거의 복귀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거의 제일 앞장선에서 언론들이라든가 지금 정부 야당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은 거의 정계로 복귀했다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년에 총선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느냐 이 점을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김부겸 작년 장미 대선 때 대선 후보로 잠깐 나왔다가 사퇴를 하신 분인데 김부겸 전 대선 후보까지의 새로운 여권 주자들의 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호수 전해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테마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지금은 좀 김호수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진 서울대 법대도 같이 나왔고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이 조국 관련 테마랑 같이 엮일 수가 있다라는 이슈가 많아서 아직 주력적인 테마가 나오기에는 솔직히 이 사람의 행보도 그렇고 인물성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 하이베스트라든가 동일철강,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YBM넷, 보혜양조, 김용환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라든가 TH 예전에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그리고 미래 전략차에 대한 전략을 곧 발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 테마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 여기다 얹힌다면은 하반기에 날아갈 수 있는 하반기에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의 상황이라든가 취약점을 보완을 하겠죠. 보완을 할 거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2차전지 배터리랑 모터 등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센서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핵심 기술을 만드는 센서라든가 반도체 관련 업종들,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연료 전지도 없고요. 그리고 충전소도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이라든가 수소 전지 관련 테마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집중 관심 종목으로 별표해 놓은 업종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차트 순위로 위에서 쫙 내렸습니다. 좋은 좀 차트 흐름이라든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괜찮은 업종들로 뽑았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이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결과가 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꾸준하게 HLB 외에는 좀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2차적으로 HLB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생긴다면은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하반기 상승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려있고 현재 정부 정책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내년에 총선까지 많은 재료들이 좀 뒤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무협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테마와 이슈들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항상 비중을 좀 잘 대응해서 현금을 두고 있어야지.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사퇴를 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뛰었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현재 시장 상태다라는 것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 시황 때 찾아뵙도록 하고 많은 갑자기 뭐 질문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방송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분석 좀 많이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